여러분들께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 하락, 미국 증시는 최근에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제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48,000달러를 넘겨버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3,500달러 선을 뚫어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오늘도 신났습니다. 디파이 코인들 위주로 큰 상승이 오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빵긋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죠. 헝따, 에버그란데에 관련된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잠깐씩 나오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헝따에 관련된 투자자들 및 일반 시민들 역시 결국은 투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 함께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제 높은 빌딩까지 올라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헝따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구제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구제를 안 해줄 것 같다라고 하죠. 시당초 헝따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가 시진핑과 공산당의 금융정책 변경 때문이라고 하죠. 게다가 듣기로는 이 헝따의 우두머리가 시진핑 세력의 반대파에 연관된 인물이라 가지고 공산당이 도와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헝따가 이렇게 흔들려버리면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다른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연쇄 도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헝따라든지 전 세계 기업들 빚이 전부 다 달러 빚이죠.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달러로 대피를 한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미국 증시가 쑥 떨어져 버리면은 비트코인도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직 파산 확실히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만 두시고 지켜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헝따 사태를 보면서 플랜 B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정말 큰일 났다. 이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과연 이 버블의 절정에 달해 있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테더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로 1대1 100% 연동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죠.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 대신에 다른 기업들의 어음이라든지 채권 등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보유한 어음이나 채권 중에 헝따가 발행한 것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헝따가 발행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암호화폐 시장. 자, 아무튼 이 중국 전염병 사태, 그리고 채굴자들 때려잡기, 그리고 이제는 헝따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폐를 끼치는데 중심에 있는 나라 중국. 그래서 이름이 중국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미국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도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는 한숨이 팍팍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그의 스케줄표를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6월 27일 일요일인데 오후 6시쯤 암호화폐를 굉장히 증오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1대1로 또 전화로 노가리를 까는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조질까라고 함께 궁리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보고 있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패투미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는 정말 중요하고 혁신적인 금융의 새로운 카테고리인데 SEC 이 자식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암호화폐 증권법을 적용하는지 설명하고 관련 규제가 확립할 수 있도록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EC는 정말 오래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한 암호화폐 관련된 법도 아니죠. 이 하위 테스트를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어거지로 암호화폐에 강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21세기에 맞는, 암호화폐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나 법안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암호화폐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이 자식들아. 니들이 일진이냐? 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CFTC 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전문가 크리스티 로메로라는 사람을 지명할 것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 로메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수업을 강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CFTC, SEC가 지금 암호화폐를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서가지고 자기 밥그릇 정도는 챙기면서 SEC를 좀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한때 싫어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비트코인에 투자까지 진행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회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제대로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통과한 놀라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그것의 성공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또한 중국과 인도는 암호화폐를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본인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성공을 저지하고 비트코인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정도 힘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개돼지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강제로 차단시키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사람들의 화폐인 비트코인이 각국의 정부와 압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레이 달리오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놀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인디아가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 채널을 차단시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인도 코끼리 똥만도 못한 놈들이 어떻게든 암호화폐를 조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반대로 인도 사람들의 암호화폐 수용력은 계속해서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로의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었습니다. 호라이젠 젠이 상장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엔 아이오타 관련된 소식, 유럽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7개의 암호화폐 기업 중에 아이오타가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오타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탱글은 유럽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럽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의 인프라 발전 및 거래, 서플라이 체인, 탄소 중립 등을 위해서 개발을 실시하게 될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프로젝트들과 경쟁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7개 중에 2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한편 2020년도 일본 정부와의 협력도 발표가 나온 바가 있는 이 협력사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NFT 마켓플레이스도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해외 송금에 대한 정부 제한 조치를 우회하거나 현지 법정화폐 가치 하락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열심히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개인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를 팔고 로빈후드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매틱, 폴리곤이 대형 회계법인인 언스텐 영과 협업 발표를 하면서 이더리움 기업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제목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해서 이더리움 차트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락형 쐐기를 상방 돌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3,500달러를 넘어서 4,000달러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골드만삭스 간부 출신이자 리얼비전TV의 창업자인 라울 파리 형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올해 연말에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9월과 12월 사이인데 여러 투자할 기회가 있겠는데 제대로 투자처를 잡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암호화폐는 단순 떡상열차가 아니라 화성까지 가는 스페이스 X다. 올해 4분기는 특별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4분기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헝따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해서 피델리티가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ETF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욕구다라고 했는데, 자, 과연 SEC가 피델리티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게리 겐세이 씨의 결단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비트와이즈는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뚫었는데 그 위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48,900달러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는데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 같고 내려왔다가 지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 추세와 저항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49,000달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다라면 상승이 지속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한 상태에서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확정되는 것일 수 있다 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과연 위에 있는 강력한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은 좋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쭉쭉 오르고 있고 오픈 인트레스트, 미결제 약정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펀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대로 49,000달러 선까지 돌격!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어제와 똑같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세력은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바다 코코넛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